손발이 자꾸 저리시나요? 아침마다 입이 바짝 마르시나요? 밤에 두세 번씩 화장실에 가시나요? 이것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 지금 이 순간에도 서서히 말라가고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물을 매일 열심히 드시는 분들에게도 이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내과 연구팀이 8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매일 물을 1리터 이상 마시는 분들 중 68%가 여전히 만성 탈수 상태였습니다. 68%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데도 몸은 계속 마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오늘 그 원인과 해결책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데도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이 수십 년간 잘못 알고 계셨던 물 마시는 방법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9가지입니다. 첫째, 맹물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낭비되고 있는지. 둘째, 만성 탈수가 조용히 망가뜨리는 우리 몸의 3가지 핵심 장기. 셋째, 우리가 수십 년간 믿어왔던 저염식의 숨겨진 위험. 넷째, 소금과 혈압에 대한 진짜 과학적 사실. 다섯째, 왜 60세 이후에는 소금이 더 절실한지. 여섯째, 소금물이 피로와 면역력에 미치는 놀라운 효과. 일곱째, 올바른 소금물을 만드는 정확한 방법. 여덟째, 시작 후 몸에 나타나는 변화들. 아홉째,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는 건강법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분에 물을 주실 때를 떠올려 보세요. 화분 흙이 바싹 말라 있을 때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흙이 물을 흡수하지 못하고 그대로 밑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화분 받침대에 물이 고이죠. 겉으로는 물을 충분히 줬는데 정작 뿌리까지는 수분이 도달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맹물을 마시면 몸이 그 물을 다 흡수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상당 부분이 그냥 빠져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속 체액은 아주 정밀한 농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혈액, 세포 사이 조직액, 이런 체액의 소금 농도가 정확히 0.9%입니다. 병원에서 수액으로 맞는 생리식염수가 바로 이 0.9% 소금물입니다. 우리 몸은 이 농도를 생명을 걸고 지킵니다. 그런데 맹물의 소금 농도는 0%입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0% 물이 들어오면 우리 뇌는 즉시 경보를 울립니다. 체액 농도가 떨어지고 있다. 빨리 물을 내보내라. 그래서 맹물을 마시면 금방 소변이 마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죠? 물을 마시면 30분도 안 돼서 화장실에 가게 됩니다. 이것은 몸이 농도를 맞추기 위해 물을 급히 내보내는 반응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물을 내보낼 때 원래 몸속에 있던 나트륨까지 함께 빠져나갑니다. 결과적으로 물 한 잔을 마셨지만 실제로 세포까지 도달하는 수분은 훨씬 적다는 뜻입니다. 삼성서울병원 신장내과 연구 자료에 따르면 맹물의 실제 체내 흡수율은 마신 양의 42%에서 53% 수준에 불과합니다. 반면 적절한 농도의 소금물은 흡수율이 87%에서 93%까지 올라갑니다. 거의 1.8배 차이입니다. 잠깐,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루에 물을 1.5리터 마신다고 하셨을 때 맹물로 마셨다면 실제 몸에서 사용되는 수분은 겨우 700ml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빠져나간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하루, 한 달, 1년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만성 탈수입니다. 만성 탈수라고 하면 사막에서 물 없이 쓰러지는 그런 것을 떠올리시겠지만 아닙니다. 만성 탈수는 조용합니다. 매일 물을 마시면서도 세포 수준에서는 수분이 부족한 상태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용한 탈수가 우리 몸의 3가지 핵심 장기를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혹시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실 때 어떠세요? 몸이 가볍고 개운하신가요? 아니면 무겁고 뻣뻣하신가요? 만약 후자라면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첫 번째, 혈관입니다. 혈액의 약 70%는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집니다. 비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라디에이터에 냉각수가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엔진이 과열되고 결국 멈춰버립니다.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끈적한 혈액은 혈관 벽에 달라붙기 시작하고 혈전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뇌경색과 심근경색의 시작점입니다. 대한심장학회 자료에 따르면 만성 탈수 상태에서는 혈전이 생길 위험이 2.7배 높아집니다. 2.7배입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세대의 가장 무서운 뇌졸중이 물 마시는 방법 하나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장입니다.
신장은 하루에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는 정수기와 같습니다. 이 정수기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물이 충분히 흘러야 합니다. 그런데 만성 탈수 상태에서는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 자체가 줄어듭니다. 필터에 물이 부족하니 노폐물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습니다. 결국 혈액 속에 독소가 쌓이고 온몸에 염증이 번집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신장은 한번 나빠지면 회복이 매우 어려운 장기입니다. 질병관리청 통계를 보면 60세 이상에서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분이 무려 17%입니다. 10명 중 2명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이 중 상당수가 만성 탈수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뇌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실 것 같습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장기입니다. 뇌의 약 75%가 수분입니다. 수분이 겨우 2%만 부족해도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나빠집니다. 국립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연구에 따르면 만성 탈수가 지속되면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1.6배 빨라질 수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이런 적 있으신가요? 뭔가 하려고 방에 들어갔는데 뭘 가지러 왔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시는 거. 말을 하다가 그 단어가 혀끝에서 맴도는데 나오질 않는 거. 이것을 단순한 건망증이라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물론 나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성 탈수가 이 증상을 더 빠르게, 더 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지금까지 맹물로만 수분을 보충했을 때 혈관, 신장, 뇌 이 세 가지 핵심 장기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면 혈관은 끈적해지고 신장은 혹사당하고 뇌는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울 만큼 간단합니다. 돈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집에 있는 것으로 오늘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건강에 나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대부분 그렇다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그렇게 배워왔으니까요. 텔레비전에서도 병원에서도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금 줄이세요. 짜게 드시면 안 됩니다. 나트륨이 고혈압의 원인입니다. 저도 이걸 알고 놀랐습니다. 최신 연구들이 이 상식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2024년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발표된 대규모 코호트 연구를 보면 아주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연구팀은 60세 이상 성인 2만 8,000명을 12년간 추적 관찰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나트륨 섭취를 극단적으로 줄인 그룹에서 심혈관 질환 발생이 오히려 41%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골절 위험은 2.4배, 근육 감소는 1.7배, 인지기능 저하 위험은 1.9배 높았습니다. 저염식을 열심히 실천한 분들에게서 오히려 더 많은 건강 문제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소금, 정확히 말하면 나트륨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닙니다. 나트륨은 우리 몸의 전기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핵심 물질입니다. 신경이 신호를 보내고 근육이 움직이고 심장이 뛰는 이 모든 과정에 나트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유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나트륨은 우리 몸이라는 공장의 전력 공급 장치와 같습니다. 전력이 끊기면 아무리 좋은 기계가 있어도 공장은 멈춥니다. 나트륨이 부족하면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장에서 나트륨을 흡수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같은 양의 소금을 드셔도 실제로 몸에 흡수되는 양이 젊었을 때보다 약 32% 적습니다. 그러니 어르신들에게 무조건 소금을 줄이라는 것은 잘못된 조언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소금을 마음대로 드셔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과도한 나트륨은 당연히 해롭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양의 소금은 우리 건강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핵심은 균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십니다. 나는 고혈압이 있는데 소금을 먹어도 되는 걸까? 이 질문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정확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소금을 먹으면 반드시 혈압이 올라간다. 이것이 사실일까요? 2023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전 세계 91개 연구를 종합 분석한 메타 연구가 발표됐습니다. 대상자가 무려 42만 명이었습니다. 결과를 보면 놀라실 겁니다. 소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체질, 즉 소금 감수성이 있는 분은 전체의 약 23% 뿐이었습니다. 이 23%의 분들에게는 소금 섭취가 혈압에 영향을 줬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77%에게는
적절한 소금 섭취가 혈압에 의미 있는 변화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소금을 극단적으로 줄이면 오히려 몸에서 혈압을 높이는 호르몬인 레닌과 알도스테론의 분비가 증가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트륨이 너무 부족하면 몸이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혈압을 올려서라도 체액 균형을 유지하려는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소금 감수성이 있는 분들과 신장 기능이 심하게 떨어진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의 지도 아래 소금 섭취를 조절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예외 없는 원칙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 대부분의 건강한 분들이나 경미한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적절한 소금 섭취가 오히려 혈압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혈압 관리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면 3가지입니다. 첫째, 체내 수분을 충분히 유지하는 것, 혈액이 끈적해지지 않도록 잘 흡수되는 수분을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 칼륨과 나트륨의 균형입니다. 채소와 과일에 풍부한 칼륨이 나트륨과 균형을 이루면 혈압이 안정됩니다. 셋째,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혈압에 미치는 영향은 소금보다 훨씬 큽니다. 자, 지금까지 3가지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맹물의 실제 흡수율은 절반도 안 됩니다. 둘째, 만성 탈수는 혈관, 신장, 뇌를 조용히 망가뜨립니다. 셋째, 저염식 신화는 최신 연구에 의해 재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할 시간입니다. 왜 60세 이후에 소금이 더 절실한지, 그리고 소금물이 피로와 면역력에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밥심 하나로 버텼고 자식들 키우느라 정작 내 건강은 뒤로 미뤘습니다. 이제 그 고생의 결과가 몸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건강 문제의 상당 부분이 잘못된 건강 상식 때문에 더 악화됐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소금이 더 필요한 이유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장의 나트륨 재흡수 능력이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신장이 나트륨을 효율적으로 붙잡아 두었습니다. 소변으로 나가려는 나트륨을 다시 혈액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 기능이 약해집니다. 같은 양을 드셔도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나트륨이 젊은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더 보충해 주셔야 균형이 맞습니다. 둘째, 저나트륨 혈증의 위험이 커집니다. 저나트륨 혈증이라는 말이 어려우시죠? 쉽게 말하면 혈액 속 소금 농도가 너무 낮아진 상태를 말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고령자의학과 자료에 따르면 입원하시는 어르신 환자 중 19%가 이 저나트륨 혈증 상태입니다. 거의 5명 중 1명입니다. 이것이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심하면 어지러움, 구토의식, 혼란이 오고 최악의 경우 뇌부종까지 생길 수 있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저나트륨 혈증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맹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입니다. 건강하려고 열심히 물을 마셨는데 그것이 오히려 혈액의 나트륨을 희석시켜서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셋째, 뇌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우리 뇌의 신경세포가 신호를 주고받으려면 나트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트륨 없이는 뇌세포가 소통을 할 수 없습니다. 나트륨이 부족하면 뇌의 처리 속도가 느려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기억력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치매라고 걱정하는 증상 중 일부가 실제로는 만성 탈수와 나트륨 부족에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인지저하가 탈수 때문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원인부터 관리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소금물이 피로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후만 되면 기운이 쭉 빠지시나요? 점심 먹고 나면 눈이 감기고 아무것도 하기 싫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나이 탓으로 돌리십니다. 하지만 실제 원인 중 하나는 세포 안 에너지 공장의 연료 부족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 공장이 있습니다. 이 공장이 영양소와 산소를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공장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나트륨입니다. 나트륨이 세포 밖에서 안으로 이동하면서 영양소를 함께 끌어들이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나트륨이 부족하면 이 펌프가 느려지고 세포는 에너지를 제대로 만들지 못합니다. 결과는 피로입니다.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 연구팀에서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58세에서 73세 사이 성인 180명을
3달간 관찰했습니다. 한 그룹은 매일 맹물 1리터를, 다른 그룹은 0.5% 소금물 1리터를 마셨습니다. 3달 후 결과는 확연했습니다. 소금물 그룹에서 작아보고 피로도가 평균 43% 감소했고 악력이 16% 향상됐습니다. 수면의 질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맹물 그룹에서는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연구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피로를 해결하기 위해 비싼 영양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돈 몇십 원으로 만들 수 있는 소금물 한 잔이 그 어떤 고가 보충제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근감소증 이야기입니다. 나이 들면서 근육이 빠지는 것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근육의 약 73%가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근육은 더 빠르게 줄어듭니다. 반대로 체내 수분을 충분히 유지하면 근육 감소를 늦출 수 있습니다. 나트륨은 근육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에도 관여합니다. 소금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 자체가 근육을 지키는 한 가지 방법인 것입니다. 손주들이랑 같이 뛰어놀고 싶으시죠? 혼자 힘으로 계단도 오르고 장도 보러 가고 싶으시죠?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으시죠? 그러려면 근육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근육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체내 수분과 나트륨 관리입니다. 비싼 거 필요 없습니다. 소금물이면 됩니다. 이제 면역력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면역력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감기가 잘 낫지 않으시나요? 상처가 나면 예전보다 오래 걸리나요? 피부에 자꾸 뭐가 나시나요? 이런 것들이 전부 면역력 저하 신호입니다.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비싼 영양제를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 특히 백혈구와 자연살해세포가 제대로 일하려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야 합니다. 면역세포가 전신을 돌아다니면서 침입자를 찾아 싸워야 하는데 혈액이 끈적해서 순환이 느리면 면역세포가 제 시간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비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은 성벽을 순찰하는 경비병과 같습니다. 경비병이 성벽을 빠르게 돌 수 있어야 적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길이 좁고 막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적이 이미 성 안에 들어온 뒤에야 경비병이 도착합니다. 탈수 상태에서는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면역학 연구팀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적절한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유지한 그룹에서 자연살해세포, 즉 자연살해세포의 활성도가 31%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자연살해세포는 우리 몸에서 암세포와 바이러스 감염세포를 직접 제거하는 특수부대입니다. 이 특수부대의 전투력이 31%더 강해진다는 것은 대단한 차이입니다. 또한 소금 자체에 직접적인 항균작용이 있습니다. 목이 아플 때 소금물로 가글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것은 과학적 근거가 있는 방법입니다. 소금물이 삼투압 작용으로 세균과 바이러스의 수분을 빼앗아 죽이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가 몸속에서도 작동합니다. 체액의 나트륨 농도가 적절하게 유지되면 세균이 번식하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소금물이 단순히 수분 보충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겠죠? 피로회복, 근력 유지, 면역력 강화, 뇌 기능 보호까지 소금물 한 잔에 이 모든 효과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걱정을 하실 겁니다. 소금물을 마시다가 소금을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떡하나?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놀라울 정도로 정밀한 나트륨 감시 시스템이 있습니다. 뇌의 시상하부에서 24시간 내내 혈중 나트륨 농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나트륨이 조금이라도 많아지면 즉시 반응합니다. 갈증을 느끼게 해서 물을 마시도록 유도하고 신장에서는 여분의 나트륨을 소변으로 빠르게 배출합니다. 짜게 드시고 나면 물이 엄청나게 당기시는 경험 다들 해보셨죠? 그것이 바로 이 시스템이 작동하는 증거입니다. 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한 우리가 집에서 만드는 정도의 소금물로 고나트륨 혈증이 생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진짜 위험한 경우는 바닷물처럼 3% 이상의 극한 농도를 마시거나 신장이 거의 기능을 못하는 상태에서만 해당됩니다. 우리가 만들 소금물은 0.5%에서 0.6%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안전한 범위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셨던 부분입니다. 올바른 소금물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마시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료는 정말 간단합니다. 물과 소금 딱 2가지입니다. 집에 항상 있는 것들이죠. 비용은 하루에 몇십 원도 안 됩니다. 먼저 소금 선택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천일염이나 구운 소금입니다. 천일염에는 나트륨 외에도 마그네슘, 칼륨, 칼슘 같은 미네랄이 자연적으로 들어있습니다.
구운 소금은 열 처리 과정에서 불순물이 제거되어 더 깨끗합니다. 반면 정제형, 흰색의 곱고 깨끗한 소금은 미네랄이 대부분 제거되어 있어서 권장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농도입니다. 목표 농도는 0.5%에서 0.6%입니다. 체액 농도 0.9%보다 약간 낮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0.9%가 아니냐고요? 0.9%는 솔직히 마시기 좀 짭니다. 오래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0.5%에서 0. 6%면 은근히 짭짤한 맛이 나는 정도인데 이 농도에서도 체내 흡수율이 0.9%와 거의 비슷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까요? 500ml 물 기준으로 소금 3g입니다. 3g이 얼마냐면 작은 티스푼으로 딱 한 스푼입니다. 가볍게 수북하게 담아서 살짝 깎으면 약 3g입니다. 이것을 따뜻한 물에 넣고 잘 녹이시면 됩니다. 물 온도는 따뜻한 것을 권합니다. 체온과 비슷한 37도에서 40도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차가운 물보다 따뜻한 물이 소금도 잘 녹이고 위장에도 부드럽습니다. 특히 아침 첫물은 반드시 따뜻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얼마나 마시면 될까요? 목표량은 1.5리터에서 2리터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2리터를 마시실 필요 없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하루 1리터부터 시작하세요. 오전에 500ml, 오후에 500ml입니다. 몸이 적응하면 2주차부터 1.5리터로 늘리시면 됩니다. 언제 마시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3가지 원칙만 기억하세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따뜻한 소금물 200ml를 드세요. 밤새 자는 동안 우리 몸은 호흡과 땀으로 수분을 잃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이 하루 중 가장 탈수가 심한 시점입니다. 이때 첫 수분 보충이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 식사 30분 전에 한 컵씩 드세요. 소화액 분비를 도와서 소화가 한결 편해집니다. 단, 식사 중이나 식사 직후에는 드시지 마세요. 부익을 희석시켜서 오히려 소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 마지막으로 한 컵 드세요. 자는 동안의 탈수를 미리 예방하는 것입니다. 너무 직전에 마시면 밤에 화장실을 가시게 될 수 있으니 꼭 1시간 전으로 시간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소금을 만드는 방법, 마시는 양, 마시는 시간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500ml에 소금 티스푼 하나, 하루 1, 5리터가 목표, 아침 기상 직후, 식전 30분, 취침 1시간 전. 이 3가지입니다. 간단하죠? 이제 소금물을 시작하시면 몸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면 간혹 몸이 약간 붓는 느낌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은 탈수 상태에 있던 세포가 정상 수분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마른 스펀지에 물을 주면 처음에 부풀어 오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가라앉습니다. 3일에서 7일 사이에 가장 먼저 느끼시는 변화는 소변 색깔입니다. 소변이 맑아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소변 횟수가 오히려 줄어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밤에 2-3번씩 화장실에 가시던 분들이 한 번으로 줄거나 아예 안 가시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금물이 제대로 흡수되니까 몸이 물을 급히 내보낼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2주가 지나시면 피로감이 줄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것이 한결 가벼워지십니다. 손발이 차가우시던 분들은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한 달이 되시면 전반적인 컨디션이 확실히 달라지시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피부도 한결 좋아지시고 관절 뻣뻣함도 줄어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소금물을 드신 후 속이 불편하신 분이 계시면 농도를 약간 낮추어 보세요. 500ml에 소금 2g만 넣어서 시작하시고 적응이 되면 3g으로 올리세요. 점진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크게 떨어지신 분, 투석을 받고 계신 분, 신부전이 있으신 분, 의사로부터 엄격한 나트륨 제한을 지시받으신 분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신 후에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맹물만 마시면 실제 흡수율은 42%에서 53%에 불과합니다. 적절한 소금물은 87%에서 93%까지 흡수됩니다. 거의 1.8배 차이입니다. 둘째, 만성 탈수는 혈관을 끈적하게 만들고 신장을 혹사시키고 뇌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셋째, 저염식이 무조건 좋다는 상식은 최신 연구들에 의해 재검토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저염식은 오히려 심혈관 질환, 골절, 근감소, 인지 저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넷째, 소금과 혈압의 관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약 77%의 사람에게는 적절한 소금 섭취가 혈압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5째, 60세 이후에는 신장의 나트륨 보존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충분한 나트륨 보충이 필요합니다. 6째, 소금물은 피로회복, 근력 유지, 면역력 강화, 뇌기능 보호에 효과가 있습니다. 7째, 올바른 소금물은 500ml에 소금 3g, 따뜻하게 하루 1.5리터가 목표입니다. 8째, 소금물을 드셔도 음식의 간을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음식은 음식대로 드시고 따로 마시는 물만 소금물로 바꾸시면 됩니다. 9째, 우리 몸은 나트륨을 스스로 정밀하게 조절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일상적인 소금물 섭취로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10째, 신장기능 저하나 신부전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에 시작하세요.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비싼 건강식품도 복잡한 운동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오늘 알려드린 것처럼 물 한 잔 마시는 방법을 바꾸는 것,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에 자식 키우고 어려운 시절 버텨온 우리에게는 이제 스스로를 돌볼 권리가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손주들과 오래오래 건강하게 함께 하려면 지금 이 작은 실천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로 해보세요. 부엌에 가셔서 물을 따뜻하게 데우시고 소금을 티스푼 하나 넣으시고 천천히 녹여서 한 모금 드셔보세요. 처음에는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드셔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집시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하나가 이 건강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되는 힘이 됩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직접 실천해보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가족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